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빌리티 하이스토리 100강 오늘 그 5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변함없이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의 정재훈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할 주제는 인생 과정이 멈추려 할 때 노후입니다. 노후. 저희가 쭉 영화를 보면서 젊은 시절부터 해가지고 쭉그 인생의 과정을 이제 경험해 왔는데 지나왔는데 저희가 처음 그 리틀 포리스트에서 보는 어떤 그 청춘 청년기의 과정을 거쳐서 청년기의 과정에서 시작해서 이제 결혼하는 어떤 그런 과정들 어떤 중장년 해가지고 지나왔는데 이제 이제 노후 이 삶이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되는 어떤 노후 갑자기 벌써 분위기 짐작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이제 마지막을 노후의 생활, 그다음에 노후의 그 어떤 그 죽음이랄까요? 죽음으로 이르는 뭐 죽음을 너무 저희가 우울하게 볼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사람이 태어나면 당연히 죽는 거니까 이 태어나서 죽음으로 이루는 이제 전 과정 속에서 이 마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내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남성다움, 남성적 정체성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특히나 이 말씀을 지금까지 5번의 강의를 통해서 많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저희가 지금까지 한국 사회의 최근 트렌드가 뭐 성평등이다, 젠더 평등이다 해가지고 여성들의 입장에서 많은 목소리를 내고 또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 건 맞는데요. 사실 이게 손뼉도 두 손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여성들의 어떤 문제 제기가 내지는 어떤 젠더 관점의 문제 제기가 우리 지금까지 차별받고 살아서 우리 이렇게 살았는데 앞으로 이렇게 안 살았으면 좋겠어라는 목소리를 내고 문제 제기를 할 때 한쪽에서 그래?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산 거지? 라고 함께 돌아보는 그런 움직임이 같이 일어나야 사회가 변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성들이 제기하는 문제를 그러니까 시끄럽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지?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좀 더 나은 삶의 질? 좀 더 행복하게 살려면 우리는 무엇을 변화시키면 되는 거지? 라는 어떤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계속 지금까지 이제 이야기를 이어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남성들이 이렇다 또 남성들이 이랬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너무 남성만 쪼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남성을 쪼거나 남성만 갖고 뭔가 하려는 이제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 뭐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함께 변하자. 근데 함께 변하려면 지금까지 남성들은 무엇을 했는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 뭐 이제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결국 한국 사회에서 남성 그러면요 제일 대우받는 남성은 능력 있는 남성이죠. 뭐. 능력 있는 남성. 그러니까 이걸 역으로 말하면은 남성들은 그냥 앞만 보고 가족 관계, 무슨 뭐 부부 관계, 뭐 아이하고 관계 그것보다 내가 열심히 돈 벌어가지고 집에 돈 갖다 주면은 그걸 이제 가장으로서 대접받았고 또 가장으로서 소위 말하는 권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아직까지 그런 상당 부분 그러고 있고. 그런데 그 뒤가 어떻게 될까요? 그 뒤가. 물론 뭐 연금도 많이 받으시고 뭐 부동산도 많이 사주셨고 뭐 노후 넉넉하게 준비해 두신 분들 뭐 나는 그런 걱정 없어 하실지 모르겠지만 내 손에 돈이 있어도 내 손에 무슨 집이 있어도 이게 그 인생의 말기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그러니까 또 다른 인생의 시작에서 정말 앞만 보고 달려왔던 이제 그런 인생은 이제 더 이상 아니잖아요, 사실은. 아무리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하더라도. 근데 그런 과정에서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예, 아무리 돈이 있고, 뭐, 집이 있고, 경제적으로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도 내 주변에 사람이 없다고 한다면, 내지는 정말 그 돈도 별로 없어요, 과거에 비해서는. 뭐 많이 소득이 확 줄어들지 않습니까? 이제 노후에는. 근데 사람도 없다고 한다면, 내 인생은 무엇이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남성다움과 여성다움을 좀 섞어서 좀 나눠서 부담도 덜고 이렇게 되면은 노후에도 서로 이렇게 계속 손잡고 가는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라는 이제 의미예요. 그러니까 정말 자신만만하게 살아왔는데 늙고 병이 들고 나고 그다음에 가족 관계까지 사라지게 되면은 그때는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의미에서 오늘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를 한번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2016년 개봉한 영화인데 정말 매력적인 배우죠. 윤여정 배우가 그 이제 주연을 한 건데 이 말 그대로 그 이제 흔히 말하는 야, 저 여자 죽여주는데 남자들이 보통 이렇게 인용부해가지고 그런 죽여주는 여자가 실제 그러니까 죽여주는 여자죠. 여자의 방점이 있는 건데 그 이제 영화의 흐름과 더불어서 진짜 죽여주는 여자, 그러니까 사람을 죽여주는 여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 그 이제 평생 성매매 여성으로 살다가 노후에도 시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바카스 할머니 뭐 이제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그 노인 성매매까지 이제 흘러오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그 영화 대사 중에 나 이제 그것도 못해. 그 제우 할아버지가 나오는데 나 이제 그것도 못해. 그러니까 이제 그 섹스도 못한다는 얘기죠. 이제 발기도 안 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건데 이 이제 윤여정 배우 이제 할머니 앞에서 이제 그 할아버지가 나 이제 이것도 못할 정도로 이제 인생에 이제 그 종말에 왔다. 나를 죽여달라. 뭐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런 남자 입장에서 보면은 차라리 이제 죽는 게 나은 인생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차라리 이렇게 사느니 죽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할아버지들을 이제 그 진짜로 죽여주는 이제 그런 줄거리의 이제 영화입니다. 보기에 따라 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게 우리의 분명한 건 이제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소영, 아까 말씀 이제 윤여정 배우죠. 그 소영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제우 자식이 먼저 죽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우자 할머니께서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노인 일자리 그러니까 뭐 지하철 뭐 꽃배달도 하고 뭐 이제 이러면서 이 고독 속에서 살아가는 제우라는 인물이 나오고 그리고 세비로 해가지고 송노인이 나오는데 이 양반은 굉장히 지위와 재산도 있으신데 이 요양원에서 그 본인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래서 똥 치우는 일조차 이제 남의 몸에 맡겨야 되는 남의 손에 맡겨야 되는 이런 노인의 이제 굴욕적 삶 그래서 송노인께서 사는 게 창피해 죽고 싶어 나 좀 도와줘 뭐 이제 이런 대사가 나오는데 거기에 또 한 노인 종수라는 노인인데 뭐 그래 넉넉치 않은 노인인데 말년을 이제 치매와 고독 속에서 이제 살아가는 이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노후 빈곤에 시달리는 노인도 나오고 또 뭐 재산이 있지만은 또 그 힘들어하는 뭐 요양병원에 누워 있는 노인들도 나오고 공통점은 외로움과 고독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으로서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앞만 보고 달려온 그러면서 또 남성으로서 누릴 수 있는 내지는 가장으로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어떻게 보면 이제 독점을 했던 남성적 삶의 그 이제 모습들이 여기에 이제 쭉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인공 소용의 삶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은 이 미군 상대로 젊었을 때 성매매를 이제 하면서요. 노후에는 남자 할아버지들이죠. 결국은 남성 노인들이 찾는 바커스 할머니가 되시고 근데 이때는 이제 죽여주는 여자입니다. 죽여주는 여자가 되는데 그 코피노 그러니까 필리핀에 가서 그 이제 아이 하나를 낳고 그냥 한국으로 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엄마하고 아이는 필리핀에 놔두고 근데 이 엄마가 아빠를 찾아서 한국으로 왔고 그 아이 이름이 그 이제 민호인데 이 민호를 보면서 이 소영 할머니가 과거에 자신이 이 미군 기지 앞에서 성매매하면서 살 때 그 낳았던 아이 그래서
어렸을 때 아이를 미국으로 입양을 보내는데 그 이제 코피노 민호를 보면서 자신이 옛날에 나왔던 그 이제 아이의 모습을 떠오르십니다. 이제 떠올리시는 거죠. 그리고 이 병과 고독 속에서 죽음을 원하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남자 노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래서 자신의 과거를 이 소영 할머니가 되돌아보고 또 현재 노인들의 그 외로움과 고독, 삶의 모습을 이제 바라보면서 어느 순간 이제 죽여주는 여자가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죽여주는 이제 그런 여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사람을 죽였으니까 당연히 그 영화를 보시면은 굳이 뭐 변명을 하고 뭐 교도소에 안 갈 수 있는 다툴 부분이 있었지만 뭐 영화에서 그 본질은 아니니까 이제 변명 없이 교도소를 가시고 이제 남김없이 모든 걸 다 이제 그 버려버리고 떠나는 삶. 그래서 이제 담담하게 죽어. 그러니까 죽여주는 여자가 됐다가 그다음에 담담하게 죽어간 여자가 되는 이제 이게 영화의 그 전체적인 줄거리입니다. 근데 더 자세한 거는 영화를 보시면서 한번 또 직접 한번 느껴 보시고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한국 사회의 어떤 그 남성적 삶의 어떤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남자로 태어났을 때 일단 이게 젊은 시절에는 돈 버는 가장이면서 아버지의 모습이 전형적인 모습이죠. 뭐 상당수 뭐 일자리도 얻어주고 좀 요즘 청년의 삶은 닮아졌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가 이 이미지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이미지가 그렇게 크게 변하진 않았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2005년 이후에 성매매는 한국에서 불법이니까 성매매가 뭐 당연한 인생은 아니겠지만 이 영화에 등장하는 이제 이 지나간 세월을 살아오신 이 할아버지들의 삶에서는 성매매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 시내 공원에 바깥 살모애들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어떤 뭐랄까 자연스러운 모습이라고 할까?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남성성의 상징이기도 하고 이분들이 다 이제 소형의 이제 고객들인데,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이제 성매매를 이제 그 소재로 해가지고 어떤 남성적 그 삶의 한 단면을 이제 표현을 했는데 남성다움의 한 단면을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한국 사회의 남성들은 내가 가장으로서 살면서 어떤 이런 남성다움, 뭐 강함, 셈, 이제 이런 것들을 내면화시키면서 열심히 삽니다. 지금도 이제 그렇게 사시는 거죠. 성매매라는 게 이제 소재만 바뀌었을 뿐, 이제 그 더 이상 소재가 아니겠죠. 하지만 이제 센 남자, 내 가족을 부양하는 이제 성실하면서 강력하고 남자다운 남자, 이렇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게 어느 순간 영화 속 할아버지들처럼 병들고 그러면 이제 버림받고 또 가족들로부터 소외가 되고, 그러니까 가족들은 외면하고 몸에서 냄새나고 혼자 아무것도 못하고 완전히 혼자가 돼서 죽음만 기다리는 상황이 되는 이제 그런 양상들이 벌어지는 거죠. 이게 영화를 보고 지나치게 일반화시켜서 뭐랄까요, 이제 뽑은 이제 그런 그 결론이 아니라 지나치게 일반화시킨 결론이라고 보기에는 좀 뭐랄까요, 좀 그 우울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자살률이 높은 국가라는 것은 다 아실 거예요. 뭐 통계가 조금 나올 때마다 달라가지고 뭐 이제 편차는 좀 있지만은 대체로 이게 이제 그 인구 자살률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죽느냐 자살로서, 이게 이제 자살률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2017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23명의 자살자가 나왔습니다. 이 지금까지는 제가 뭐 여성이 받고 있는 어떤 그 불안, 뭐 성차별 이런 얘기들 많이 했는데 자살률을 한번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자살하는 사람들의 숫자 10만 명당 이게 60대를 넘어가게 되잖아요. 이게 노인이 되면은요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이, 그러니까 70대 노인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남성이 90명이 자살을 할 때 여성은 26명, 그러니까 30명이 채 안 되죠. 그러니까 70대를 넘어가게 되면은
남성 자살률이 여성 자살률의 3배가 되고 요때도 60대에도 여성들이 한 15명 정도 이 자살한다고 하면 남성들은 56명 이때도 3배가 넘어가고 그러니까 이 노인이 되기 시작하면요 노인이 되면은 남성들 자살률이 여성들 자살률에 이제 나이가 들면서록 한 3배 이상 이렇게 넘어갑니다. 50대도 그렇고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가면서 특히 이제 관계의 문제라든지 고독의 문제, 소외의 문제 이런 것들에서 남성들이 그 여성들보다 더 견디지 못하고 이제 자살을 하는 이제 이런 성향들이 많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가 있는 걸 보면은 분명히 한국 사회에서 뭐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은 성차별이라는 현상이 있는 거고 거기서 그러니까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죠.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뿌리 깊게 존재해 왔고 더더군다나 최근에는 여성 혐오 트렌드까지 나오기 시작했고 남성 혐오라는 그 미러링이 있긴 하지만 그건 굉장히 그 대세를 설명하기 좀 그렇고 어쨌든 지금 여성에 대한 성차별과 여성에 대한 혐오가 그 하나의 커다란 흐름으로 자리를 잡았고 근데 이게 여성들이 외치는 그래서 여성들 여자들끼리 하는 시끄러운 소리야 이게 아니라 사실은 그게 나오게 된 배경에는 남성적 삶이라는 게 있는데 그 남성적 삶이라는 게 그럼 그렇게 이제 유쾌한 삶이었느냐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습에서 내가 가진 요거를 조금만 띄어서 함께 나누려고 노력한다면 그리고 또 그걸 나눔으로 인해서 저 사람의 상황이 더 좋아지고 여성이 경험하는 성별 인문격차가 사라지고 경력단절이 사라지고 함께 돈 벌고 일하니까 내 배우자가 더 이상 경력단절 안 해도 되고 내가 의식이 변해서 저 사람을 존중해주고 또 존경하는 연애를 하니까는 저 사람이 또 나를 존중해주고 나를 더 이상 잠재적 뭐 가해자 이런 식으로 안 대하고 우리를 그렇게 대하지 않고 서로 이렇게 오가는 삶을 살게 된다면 결국 지금까지 남성들이 남성 다음에 덫 내지는 맨박스 뭐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남성 다음에 덫에 갇혀서 누리지 못했던 행복한 삶. 그러니까 뭐 굳이 뭐 꼭 함께 살지 않더라도 누군가와 이렇게 젊은 시절 손잡고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시간, 연애하는 시간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뭐 혼인신고를 했든 하지 않았든 둘이 좋아가지고 이렇게 아이 낳아서 함께 손잡고 산책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최소한 결혼 생활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손잡고 다니세요? 가족끼리 뭘 해요? 이런 얘기 안 나오고 우리 노인이 돼서도 그게 뭐 어떤 그 뭐 이제 혼인 형태가 됐든지 간에 어쨌든 노인이 돼서도 함께 내가 돈이 있건 없건 내가 원할 때 서로가 원할 때 손잡고 집 근처를 산책하면서 인생의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래서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내가 누구로부터 인정받는 삶을 살고 있구나 라는 걸 서로가 이렇게 이제 주고받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세상이 이제 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사회에서도 우리 사회에서도 점점 많은 이제 이런 그 노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러려면요 지금부터 변해야죠. 지금부터 쭉 변해야 되는 거고 이제 그런 변화를 우리가 정말 소망한다면 구체적으로 주변을 둘러보면서 저 사람의 입장에서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하면서 많은 게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남성들이 그 많이 여성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또 이제 변화될 것 같고 어제 내가 잘한 것 같지만 저도 생각해보면 내가 그래도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하는데 돌이켜보니까 이 입장에서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구나 계속 보입니다. 서로 이런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변화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우리가 이 죽여주는 여자 뭐 이런 영화 본 어떤 의미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쨌든 서로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성차별의 문제, 무슨 뭐 성평등의 문제, 젠더 질서의 문제 이런 어떤 복잡한 개념도 조금 한번 들여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첫 번째 강의부터 다섯 번째 강의까지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뭐 여러 이야기 생략하고 우리 서로 이렇게 손잡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모습을 서로 소망하면서 앞을 보면서 살아갔으면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